하도록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네. 그동안 우리 대천에 많은 후보들께서 기자회견도 하고 또 정책 발표를 하면서 우리 언론사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도하고 또 많은 협력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제천시장으로서의 직무를 정지를 하고 예비 후보로 등록하는 시점에서 시민과 언론 여러분께 간단한 소회를 밝히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드릴 텐데요. 이 회견문 내용과 그 간략한 보도자료문은 이메일로 10시 반쯤에 아마 다 송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천시장 직무 정지에 따른 예비후보 등록 기자회견문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자로 민선 7기 제천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시민과 함께 더 큰 제천을 향한 희망의 돛을 올립니다. 지난 4년 시민시장들과 함께 기쁨과 보람도 많았지만 아픔과 고난, 절망과 상처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딛고 저 이근규와 제천을 지켜주신 자랑스러운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반도의 평화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갈등과 대립, 핵과 전쟁이라는 벼랑 끝에서 남북이 화해하고 평화와 통일이라는 희망의 대합창을 노래하는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가슴 뛰는 역사의 중심에 서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떤 자세로 도전과 혁신의 길을 갈 것인지 시민과 함께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제천을 향한 발전 전략과 비전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통일을 준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능력과 소신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남북 화해 협력 시대, 통일 한국을 이끌어가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제천의 새로운 날을 열어갈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의롭고 깨끗한 시정을 지키고 오직 제천과 시민만을 바라보며 혼신을 다해 일해온 사람, 사리사욕 없이 시민을 섬기며 열심히 일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난 4년 동안 추진해온 큰 사업들을 제대로 마무리 짓고 많은 성과를 이어가 더욱 발전시켜 알찬 결실을 맺도록 하고 제천의 구석구석 현장을 살피며 오로지 시민과 함께 시민과 손잡고 한 땀 한 땀 제천 시민의 꿈을 소중하게 지켜갈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하는 새로운 제천 건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집권 여당의 힘을 끌어올 수 있는 마당발 인맥, 폭넓은 네트워크로 중앙과 지역을 아우르는 풍부한 역량과 실천 경험이 무엇보다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경륜과 비전, 시대 정신에 맞는 역량과 글로벌 리더십, 겸허한 봉사 정신을 익혀온 저 이근규가 가장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자치분권 균형 발전을 내걸고 변화하는 정부와 함께 새로운 제천을 이끌면서 성장과 혁신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숙연한 마음으로 숱한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 속에서도 끝끝내 저를 지켜주신 시민들께 제 삶을 온전히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지난 겨울 화재 참사로 절망의 그늘로
가득했던 날, 유족들의 통안의 절규가 지금도 제 가슴에 절절합니다. 그 추운 바람을 뚫고 합동 분향소를 찾아 눈물로 위로하며 아픔을 함께했던 시민들의 뜨거운 눈길이 지금도 심금을 울립니다. 밤새워 혹한의 추위를 견디며 함께했던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공직자들의 가없는 헌신과 봉사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합동분향소에서 시민과 함께 북풍한설을 보내며 저는 마음을 굳건히 하였습니다. 아픔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보듬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나의 모든 것을 바치자. 통안의 그 겨울을 견디며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주신 시민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내일을 향한 꿈을 이루어 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이 주인 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했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시민과 함께 시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다짐과 용기만이 제 가슴속에 용솟음 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저와 제천을 살리고 지켜낼 수 있습니다. 겸허하게 낮은 자세로 헌신하고 진정으로 시민의 꿈을 품으며 시민과 함께 더 안전한, 더 건강한, 더 행복한 제천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저는 제천시장의 직무를 잠시 내려놓고 시민 곁으로 현장 속으로 뚜벅뚜벅 들어갑니다. 시민들과 가슴을 맞대고 함께 어우러지는 새 소망을 안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평화의 새로운 시작, 시민과 함께 제천 도약을 향한 파란을 일으키겠습니다. 6.13 지방선거의 압도적 승리를 통해 그동안 저를 지켜주고 아껴주신 시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승리의 기쁨과 보람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명동 로타리에 있는 운학빌딩에 마련된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캠프 개소식을 5월 4일 2시에 갖고 제 운명을 시민 여러분께 맡기고자 합니다. 모자람은 채워주시고 많이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며 변함없는 배려와 뜨거운 사랑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2일 제천시장 이근규 드림. 예, 오늘은 특별히 공약이나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예비 후보를 등록하고 시장 직무 정지가 되는 시점에서 저의 소회를 가감없이 진솔하게 발표해 드렸습니다. 조금 후에 예비 후보 등록이 완성이 되면 접수가 되면 법적으로 이제 직무 정지가 시작이 되고 그 이후에 즉시 지금 부시장께서 직무대행으로 지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 내용 중에 이 화재 참사의 사후 수습에 대해서는 유족들과 부상자들 그리고 도와 중앙정부와 많은 논의를 거쳐서 직무대행 체제에도 그 진행 사항이 한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고 또 여러 가지 합의와 협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이 시장님께서는 10여 년 전에 이명박이 보낸 사람 그리고 또 이명박과 함께를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같이 함께 가시겠다 하시고
하시고 계신데 그거에 대한 조금 입장을 좀 또 제천시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어느 시대 어느 그 입장이든 대통령의 힘과 국가의 모든 역량을 연결시켜 오는 것이 저의 소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지난 정부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제가 야당 시장이었지만 정부, 여당 또 많은 국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제천의 다양한 현안 사업을 공감하면서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시장이라는 직책, 특히 정치인이라는 것은 지역과 시민에 대한 섬김의 자세로 오로지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우선하는 것이 그 원칙적인 자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그 송관이로부터 이제 검찰 고발되셨는데요. 지난 2014년도 당시도 이렇게 보면은 당시에 그 호별 방문 위반으로 그 2015년 9월에 대법원으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으셨어요. 네, 당시 이제 취임 후 재임 15개월 동안 그 재판으로 인해서 시정에 전념할 수 없었다는 그런 고충을 털어놓으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선거법 위반 건도 만약에 이제 기소 결정이 돼서 지리한 재판이 진행된다면은 그리고 이제 재선이 되신다면은 똑같이 시정 누수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일단 지난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매우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심려를 많이 끼쳐서 죄송하고요. 또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세 그런 시민과 또 우리 관계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은 제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선거법에 있어서 재판 과정 때문에 그것이 시정에 어려웠던 것은 아니었고, 그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선거법과 관련 없는 다른 형태의 또 특히 지역에서 그 당시로 봐서는 민주당 계열의 첫 시장이다 보니까 지역의 문화와 또 여러 가지 지역 사회에 상충되는 그런 갈등이 생존하고 있어서 그걸 혁신하고 쇄신해가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애둘러서 제가 표현해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선거법에 대한 것은 법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법부에게 충분히 소명을 하고 향후 기회가 되면 시정에 전혀 누수나 어려움이 없도록 제가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거법 결론이 나기 전에 당 차원에 어제 이제 그 공관이 공심이 거기서 이제 했는 거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다 도당 차원에서 유치한 결과가 나오실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그럼 그 이후에 가서 답변하겠습니다. 무소속으로도 나오실 계획이신가요? 그건 지금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가장 유력한 경선 주자로서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압도적으로 앞서가 있는 시점에서 제가 그런 거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 자체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앞으로 반드시 압승을 해서 민주당 후보로서 또 집권 여당의 힘을 제천에다가 연결시키는 그런 저희 소임을 다하는 것으로 제가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간략하게 저희 소회를 밝히는 것이고 적절한 기회에 다양한 정책이나 또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소통하고 의논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중에 이렇게 많이 함께해 주신 우리 언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 재임 기간에 이거 하나 내가 최고 잘했다 하는 부분하고 좀 아쉬운 부분 간략하게 좀. 제일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선 그 지역 사회를 시민이 주인이 되고 시민의 주권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공감하게 되는 그런 시대적 변화를 주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회가 많다, 시민들이 너무 많이 참여된다라는 낯설은 그런 비판도 없지 않았습니다만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정, 시민이 주인이 되는 그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그러한 시민시장 시대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했던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쉬움은 매웠겠습니다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 중에 하나고 자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민들의 힘으로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 사업인 동서고속도로라든지 세명대학교 관련된 문제라든지 광안 폐기물 매립장 그 오래된 수건이라든지 또 최근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제3산업단지를 드디어 완성해가는 그런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는 이런 전반적인 일들은 온전히 시장 혼자서 한 일이 아니고
많은 공직자와 시민들이 함께 주인이 돼서 이번엔 성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시민들에게 무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헌법 제1조 2항이 강조하고 있듯이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고 시의 주인이 시민이라는 그런 그 가치를 명확히 실천해가는 우리 앞장서도록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해서 오늘 인사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중에 다 즐거운 추억에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